네,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에 근무하는 강호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안내입니다. 가업승계 세제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하고 그 다음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강의하고 그 다음에 최신 예규 요거까지 해서 강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뭐 저한테 뭐 따로 필요한 거 요청하실 분이 계시면 제가 요 채팅창에다가 메일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확인해서 최대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주요 세정 지원, 가압승계 지원 제도 안내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로는 가압승계 지원 제도 안내, 그리고 이 제도를 활용했을 때 전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국세청에서 빈번하게 질문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해석 사례 대표적으로 몇 개 뽑아왔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중소기업 경영인들을 위해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최신 예규 판례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같이 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압승계 지원 제도 안내입니다. 그리고 이 PPT가 제가 그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약간 글자가 조금 깨지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압승계 세제지원제도 개요입니다. 가압승계 세제지원은 중소, 중견기업, 특히 중소기업인들이 원활한 가압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제도고요. 그렇게 해서 가압상속 공제가 있고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가압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압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하고 가압승계에 따른 상속세를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회 2항이 있습니다. 18조에서 18회 2로 이관됐습니다. 지금 현재 18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가압상속 공제 중에서 증여세 과세 특례하고 다른 점은 사후 지원과 생전 지원입니다. 개인하고 법인은 모두 가능한 게 가압상속 공제 제도고 증여세 과세 특례는 주식, 이 주식을 이제 증여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600원 한도로 공제되는 거는 둘 다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공제 제도, 이 가업 기간 내 300억, 400억, 600억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올해 그 세법 개정에서 증여세 과세 특례 부분에서 주식 증여부 10억 공제 후 10%에서 20% 세율을 할 때 120억은 초과분 이렇게 원래는 60억 원 기준으로 나눴는데 지금은 120억 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세법 개정으로 바뀌었다는 점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전 요건이 있습니다. 사후 요건이 있고 사전 요건이 있는데 가업상속공제제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을 해야 되고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개인 사업체를 포함합니다.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증여세 과세 특례는 개인 사업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속인 요건. 증여세 과세 특례는 증여인 요건입니다. 여기서 연령 요건에서 증여는 60세 이상,
증여인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가압상속공제에서는 피상속 인요건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 점이 차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0%, 지분은 40% 이상 지분이고, 그리고 상장 법인은 20% 이상 지분이 요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속인과 수증인 요건입니다. 연령 요건 18세 이상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라야 우리나라에서 상속 공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제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업 승계 전 가업 종사, 상속 개시 전에 2년 이상 가업을 종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을 종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업 종사와 별개로 대표이사 취임을 해야 됩니다. 신고 기한부터 2년 내에 취임이 요건이고 증여는 증여일 이후 3년 내에 취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글자가 좀 깨져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압승계 세제 지원에서 경영인들이 그 가압 상속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사후요건 위반 때문에 위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많이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고 개정이 되어서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면은 가업 중단, 가장 큰 부분은 5년간 사후관리로 원래 7년간 사후관리, 10년간 사후관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점차 완화되어서 5년간 사후관리로 바뀌고 위반 시에는 공제받은 상속세나 증여세 그리고 이자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요건에서 보면 가업 중단, 당연히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미취임했을 때 그리고 가업의 주된 업종,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세법 개정이 되면서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뒤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분류 내 어떻게 대분류 내에서 그 변경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휴표, 이거는 사실상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무조건 휴업이다, 폐업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식을 처분했을 때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해서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최대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분 감소로 판단해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특례 부분을 저희가 위반할 때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처분, 가압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래는 20%에서 지금은 40%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게 고용 감소입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한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고용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가업 상속을 가장 포기하는 주된 이유가 여기 고용 감소에서 가장 많았거든요. 원래는 100%를 이제 충족을 해야만 되던 것을 작년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그리고 총급여 평균이 상속 개시 직전 2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100%에서 90%로 완화되었습니다. 원래는 매년 판단해서 저희가 그 고용 인원을 확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5년 후 판단 한 번으로 5년 후 판단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건 위반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조건적으로 추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건 중에서 가업 중단 요건. 여기서는 상속인이나 수증자의 사망으로 가업에 미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가업에 종사를 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병력, 지병노양, 치약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세법상 추징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분 감소, 이는 처분에 의한 지분 감소가 아니고 합병, 분할 등의 조직 변경에 따라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해서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이런 사유로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처분, 이거는 개인적으로 처분을 해서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고 가업용 자산을 국가에 기증하거나 업종 변경에 따라서 그 업종에 맞도록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산 처분을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 공제나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했을 때 70억 원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증여공제, 일반 증여공제는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70억에서 5천만 원을 빼면은 69.5억 원, 그리고 과세 표준이 69.5억 원에 대한 세율이 일반 증여는 50%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세 계산해 보면 30.15억 원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을 했을 때는 70억 원을 똑같이 증여를 하면 증여공제 10억 원, 과세 표준은 증여공제는 일괄적으로 10억 원을 해주고 있고 과세 표준이 그렇게 되면은 60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올해 세법 개정이 되었지만 120억 원 이하는 10%, 120억 원 초과분은 20%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억 원 이하기 때문에 세율을 10%를 적용받아서 산출세액이 6억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24억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은 특히 그 보용 요건 이런 부분에서 상속세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위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속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치면은 오히려 증여를 사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증여를 하는 게 더 이익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 주식을 증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소기업, 내 기업이 앞으로 주식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판단되면 미리 주식을 증여해서 세제 지원을 혜택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가업 상속 공제 절세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600억 원을 상속하게 된다고 치면 일괄공제 5억 원, 그리고 가업상속공제가 없고 595억 원에 대해서 50% 세율입니다. 한주세액은 292.9억 원입니다. 이것을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게 되면 600억 원을 상속을 하고 일괄공제 5억 원,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을 한도로 공제를 했다고 치면 세액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 공제로 하면은 293억 원을 절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는데 가업 상속 가업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하면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가업 상속 공제할 때 사전 증여 재산에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공제 부분이 재산 가액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지금 현재로
상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식 가치를 현재로 반영을 하게 되고, 증여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재산가액에 그 증여 당시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절세 효과가 있다는 이유가, 앞으로 내 기업이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것 같다 이러면은 미리 20년이든 30년이든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미리 증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을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가압승계 해석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경영을 24년 했고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경영을 5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경영할 수 있도록 가압승계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친이 자녀에게 지분 상속을 했을 때 가업을 상속 현재까지 계속 경영을 해야 되는지, 원래는 상속 개시 당시에 가업에 종사해야 된다. 이게 원래는 예전의 해석 사례였는데 나중에 이제 해석 사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해석 사례가 새롭게 이제 해석이 되어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직접 경영을 24년 하고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경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현재 상속 개시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어도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가업 승계 대상 주식 중에 10년 미만 보유 주식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15년을 경영해서 법인을 창업을 했습니다. 가업 운영은 부친이 했는데 지분 70%고, 혹시 소리 안 들리십니까? 아, 네. 안 들리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게 안 되시는 분은 그 스피커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2분만 잠시만 있다가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스피커가 안 들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지금 들리신다고 하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네, 가업승계 대상 주식 중에 10년 미만 보유 주식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5년을 경영했고 법인 창업을 했습니다. 가업 운영은 부친이 하고 지분 70%, 그리고 모친은 지분 30%입니다. 전업주부고, 중간에 모친이 부친에게 30%를 부친에게 지분을 30% 증여하면서 지분이 100%가 됐습니다. 이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됐습니다. 이 30%는 이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3년밖에 경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미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부친이 사망했을 경우에 자녀에게 어, 상속되었을 때 중도에 취득한 모친 지분 가업 상속은 공제 불가일 것인가? 이 30%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과 합산해서 부친과 모친은 특수관계인이므로 두 분이 합치면 100%입니다.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 결국 15년 경영하고 3년 경과했기 때문에
총 18년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압성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 사례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30%를 인정해주지 않고 70%에 대해서만 자녀에게 가압상속 공제를 가능하도록 해석이 있었다가 나중에 최근에 또 바뀌어서 지금 100% 중간에 이 특수관계인 부친과 모친의 특수관계 이 최대 주주 등 그룹이 10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0% 전부 다 30%에 대해서 10년이 안 되었더라도 자녀에게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 사례가 새로 나왔습니다. 또 개인 사업을 하다가 또 나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는 개인을 9년 운영하고 법인을 2년 운영하다가 개인 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개인 사업 영위기간도 가업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에는 그 포괄적 양수도는 무조건 포괄적 양수도만 그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우리가 인정을 해줬는데 최근에는 일부만 양수양도를 해도 그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PPT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은 메일로 주시면 제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PPT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가업 상속 공제 상속 재산을 공동 상속받는다면 20년 경영을 하고 가업 운영을 하고 법인 창업을 했습니다. 부친은 지분 100%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공동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1이 있고 자녀 2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녀 각각 지분 50%씩 승계하고 공동대표를 취임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 한 개 가업을 공동 상속받아 공동 경영하는 경우에는 가업 상속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물론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도 자녀 두 분 다 하는 경우에 다 가능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업종 변경, 사후 관리에 대한 그 업종 변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중분류 내 이게 세법 개정이 돼서 대분류 내로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분류 내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중분류 내라고 하니까 대분류 내로 이렇게 업종 변경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제조업에서 도매업으로 갔을 경우에도 그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대분류 내, 대분류 안에서 중분류,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이렇게 중분류가 나눠집니다. 요 틀 안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1, 대분류 내 업종 변경 이런 경우는 대분류, 제조업 안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식료품 제조업이고 육류 가공업을 7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분류 안에 제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5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분류 안에, 제조업 안에 업종을 변경했기 때문에 가업 영위기관이 12년으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2, 대분류 외에 업종 변경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있고 도매업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변경이 되면은 합산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앞에 제조업을 7년 이상 경영을 했다 하더라도 도매업으로 업종 변경이 되면은 도매업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5년 가업 영위 기간을 계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도매업하고 수익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매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업 분할, 인적 분할이라든지 분할을 통해서 도매업을 떼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제도를 알고 그리고 이제 세법상 제조업과 도매업 사이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아시면은 제품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뭐 세법을 활용한 그다음 매출 관리 그리고 매출 분류 이런 것들을 미리 관리를 하셔서 부업종이 주업종을 변경이 가능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도매업이 많이 매출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미리 인적 분할이라든지 분할을 통해서 도매업을 떼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 계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세정 지원을 위해서 이제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업승계라는 것이 물론 계속적인 영속성을 위해서 경영자들이 고령화가 이제 되다 보니까 사업을 미리 그 가업을 영속성 유지를 하고 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서 네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그러면은 강의를 끝나고 제가 별도로 그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업 승계라는 게 한편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부자 감세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말 필요한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제도를 중소기업 상대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수출, 장수기업, 모금납세자 등을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내용은 상시 자문, 우선적으로 세법상 궁금한 내용은 저희가 먼저 자문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세법 해석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저희도 이제 사전 질의 또는 뭐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은 저희가 매년 하고는 있는데 신청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그리고 요건, 수출기업과 장수기업, 모금납세자 등 우선 선정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 선정 결과를 8월 달 말까지 선정 결과를 하고 그다음에 9월 달부터 그 다음 해 8월 말까지 저희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중에서 이제 주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부품 도매업이 요즘에는 제조의 경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도매업이 오히려 지금 이 부품 제조업보다 더 상승을 해서 수익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컨설팅 해드릴 때 제조업이 가업 영위 기간이 9년이고 이 합산이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도매업 부분은 좀 매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도매업이 주업종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분할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업종이 변경되는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PPT가 좀 깨져서 그런데 가압승계 과세 특례 극대화를 위해서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가압자산 상당액. 요 가압자산 상당액은 정량한 주식에다가 사업 무관자산 비율을 뺀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가압자산 상당액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압자산 가액 비율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특히 예금 자산, 그 예금 앞으로 이 사업 투자용으로 위해서 미리 예금 자산을 많이 좀 통장에 많이 보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사업 승계 과세 특례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유형 자산 매입하고 그다음에 재고 자산이라든지 구입에 먼저 사용해서 가업 자산 관련 비중을 높여라 이렇게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컨설팅 했던 내용 중에는 이렇게 단기 예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이런 부분이 영업과 관련 없는 주식 또는 금융상품, 채권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리고 대여금, 기타 대여금하고 이렇게 기타 장기 대여금, 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이게 다 사업 무관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 관련 자산 가액 비율이 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증여를 하고 싶어도 35%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 컨설팅 나가서 직접 이렇게 사업 무관자산 가액을 줄이고 사업과 관련된 자산 가액을 높였을 경우 만일에 80%까지 높였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액이 6억 정도 차이 나니까 가업 자산 관련 비중을 높이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이 가업승계 지원 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안내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최신 저희 국세청에 등록된 예규, 해석 사례 등을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제가 같이 한번 보고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업 상속 최신 예규 책자가 있으시면 책자를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가 하나 한급 파일을 띄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면 2023 상속 종료 3832번입니다. 네, 한급 파일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죠? 책자가 없으신 분은 이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서면 2023 상속 종료 3832번입니다. 우선 가업 영위기간 충족하지 못한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가업 영위기간 기산일입니다. 이 경우는 요지 피합병 법인하고 합병 법인 중에 어느 한 법인이 가업 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사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거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 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하고 충족한 법인하고 합병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합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업 영위기간을 계산할 때 합병일로부터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할 때
합병을 할 때에는 가업 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끼리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해석 사례는 27년간 대표이사가 재직하면서 최대 주주에 해당했었고, 그리고 소멸법인, 합병법인하고 이제 피합병법인은 2015 합병법인은 2015년에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했고, 합병법인이 존속법인입니다. 등기일은 15년. 이렇게 해서 해석 사례대로 하면 15년부터 사업 영위 기간을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합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관련 해석 사례 보시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해석도 가업 영위 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은 합병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례는 서면 2023 상속증여 3349번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업 영위기간이 다른 두 개의 기업을 가업상속 시 가업상속 공제 한도액 계산. 이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그리고 각 기업별 공제 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 안 된 후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먼저 계산하는 것을 보면은 우선 A기업은 30년 이상이기 때문에 600억 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그래서 A기업부터 먼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600억 한도로 272억 원 빼주면은 328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가장 긴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공제를 하면은 A기업을 해주고 그 다음 B기업의 공제 한도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300억입니다. 이럴 경우 328억과 공제 한도 중에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B기업은 300억 원이 공제 한도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A기업 먼저 순차적으로 공제를 하고 B기업 두 번째 공제를 해준다는 해석 내용에 따라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규칙 5조에 보면은 가업상속의 공제 한도 및 순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결론은 최대 600억 원 공제 한도는 맞지만 A기업이 272억 원이 공제받고 B기업은 비록 328억이 남아 있지만은 최대 공제 금액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B기업 기준으로 300억 원밖에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관련 해석 사례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는 서면 2023 상속 증여 2045번입니다. 우리가 그 작년에 사후관리 기간이 개정이 되면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관계부터 보면은 16년에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가업상속 공제 적용을 받았고 그 당시 법에 따라서 10년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법 개정 이전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추징세액을 신고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후관리 기간 5년을 적용해서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게 질의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이렇게 세법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 내용, 그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답변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추징세액을 신고하고 납부는 했지만 이후 5년 기간이기 때문에 10년 중 여기서 지금 보면은 한 7년 정도 지났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10년 안 됐지만 5년 기간을 적용해서 사후관리 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저희가 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 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면 2022 상속증여 5600번입니다. 아까 PPT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최대 주주의 의미를 이제 해석을 물어봤는데요. 최대 주주는 본인과 주식을 보유한 그 특수관계 모두를 말을 하기 때문에 아까 부친 그리고 모친이 주식을 70% 30% 갖고 있다 하더라도 최대 주주가 40% 이상 10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최대 주주 등을 의미를 이제 본인과 주식을 보유한 그의 특수관계 모두를 말한다는 게 여기에 취지입니다. 그래서 90년 가법인의 주주 ABC가 3인입니다. 모두 형제관계고 A 지분이 가장 크고 유상감자 이후에 A, B, C, B 지분이 가장 크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A, B 중에 증여세 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런 경우는 A, B, C가 모두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A, B, C 지분을 합친 금액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분율은 구애받지 않고 B가 가장 크지만 최대 주주 등 A, B, C가 모두 다 해당되기 때문에 A, B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답변 내용은 그런 취지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 2022 상속증여 3990번입니다. 3990. 예. 이런 경우입니다. 이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하고 모친의 가업 주식 증여 시 과세 특례 적용 여부입니다. 요지 좀 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했는데 모친의 가업 주식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 특례가 적용되느냐 이것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 그 가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부친과 모친이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특수관계가 아닌 AB가 경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친이 가진 주식까지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면 이 AB라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게 그 취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그에 대한 그거와 별개로 모친이 가업 주식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과세 특례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가업상속 공제를 인정해 주겠다는 게 이 답변 내용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에서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에게 가업이 승계되어서 상속 및 증여세법 18조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지금은 18조 2인데 그 당시에는 18조 적용받은 후에 가업의 승계 당시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모친으로부터 다른 자녀가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30조 6 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면 2021 법규제사 6258입니다. 우리가 가업상속 공제라든지 그 다음에 과세특례를 할 때 연부연납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 연부연납도 이번에 세법 개정이 되면서 상속 후 20년이고 정년은 15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때 연부연납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질의 1번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서 상속세 상당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추징세액에 대해서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은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질의 1이 답변이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이안 특례까지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20년, 그다음 정년은 지금 개정대로 하면은 15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부연납까지 위반 시에도 연부연납까지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취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사례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혹시나 이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메일 주소 한 번 더 남겨놓을게요. 위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저는 요 채팅창에 있는 그 메일 주소를 가지고 제가 메모해 놨다가 자료 보내드리기로 약속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요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 같은 경우는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